동대문구의 일자리는 CBD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고 사실은 노도강보다도 더 메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심지 안으로 들어오면 요 안으로 이제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그쵸? 요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는데 요 안으로 들어왔을 때 동대문구는 이 안에 들어오죠. 사실 그 서울의 메인 입지들 안에 이제 들어오는 구가 사실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강동구는 메인은 아니지만 되게 좋은 구고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성북군 좀 애매하고 근데 동대문구 정도까지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메인 일자리까지의 접근성이 다 괜찮은 지역이고 절대적인 거리가 멀다기보다는 교통망이 지금은 괜찮은 게 없기 때문에 메인 일자리까지의 거리가 CBD까지도 거리상은 가까운데 40분, YBD까지는 60분, GBD까지도 거의 55분, 60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거리에 비해서는 사실은 교통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건데 동대문구 자체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을 한번 볼게요. 다시 꼬리를 들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동대문구도 58%까지 올라간 거는 전세가가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서울 내에서는 동대문구가 그래도 전세가율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중간 정도 되는 데고 거래를 봤을 때도 이렇게 쭉 거래량이 꼬리를 내려가지고 줄고 있습니다. 2719 찍고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5월이 한 187건 정도 되는데 여기도 이제 동대문구가 본격적으로 폭발하려면 딱 요 정도가 이제 계속 평균적으로 이제 찍혀야 되는데 여기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한 300건이 위로 이제 가면서 찍혀줘야 사실 여기가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187건 요 정도다. 그러니까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 바로 위에 이제 성북구 있죠. 아까 우리 봤던 노도강 이렇게 있고 강북구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 여기가 바로 성북구가 붙어 있습니다. 강북구, 성북구는 거의 붙어 있어요. 그 바로 밑에가 동대문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성동구. 성동구 옆에가 광진구. 그 밑에가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랑 강남 송파가 가깝죠. 엄청 지리적으로도. 그 다음 바로 옆에가 어디예요? 중구, 종로구랑 바로 붙어 있어. 메인 일자리랑 바로 구가 맞닿아 있습니다. 성동구 하나 지나면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CBD와 GBD의 동시 출근.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인데 한 명은 시청 광화문으로 다녀. 한 명은 강남 쪽으로 다녀. 그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선택하는 입지가 바로 이 성동구와 동대문구라는 거예요. 왜?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가 조금 더 약세였던 건 뭐냐면 지하철이 별로니까. 근데 동대문구 안으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와보면 동대문구가 실제로 이제 교통이 뭐가 다니냐면 1호선이 메인입니다. 1호선. 경의중앙선도 다니지만 1호선이 일단 메인이고 그 옆으로 이제 여기 6호선이 다니는데 사실은 6호선 이제 동대문구는 끝자락이고 성북구가 이제 사실은 메인이죠. 전농답10리 뉴타운을 통해 가지고 5호선으로 가요. 그럼 5호선을 가면 어디로 가죠? 왕십리역 통해서 2호선으로 가가지고 강남 갈 수 있죠. 5호선 타고 쭉 가면 여의도 나오죠. 그 다음에 5호선 타고 쭉 가면은 광화문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5호선 접근성이 좋은 전농답10리 뉴타운이 메인이에요. 전농답10리 뉴타운은 7억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어차피 서울 수도권이 한꺼번에 간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호재, 어떤 호재가 있느냐를 더 높이 본 겁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지 가치가 크게 변할 게 사실은 메인이 아니라면 없어요. 내가 이문휘경 뉴타운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청량리를 선택하느냐 요거에 따라서는 사실은 호재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작동할 수 있지만 7억 이하 단지에서는 사실은 별다른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가격을 가를 만한 별다른 요소가 없어요. 여기가 이제 또 이제 고대 앞에 또 이제 인프라가 좀 발전돼 있거든요. 상권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가 고대역과 홍릉역 이 두 개의 더블 역세권이 되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밑에는 이 청량리 6구역, 제기 6구역을 필두로 해서 7구역, 청량리 8구역, 제기 4구역 여기가 다 전반적으로 다 재개발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주변 인프라가 바뀌겠죠. 주변 인프라가 바뀌면 간접 호재를 누리는 겁니다. 좀 있으면 여기는 이제 돼서 올라갑니다. 지금 청량리역 쪽을 이제 임장을 가보신 분들은 이 스카이165나 아니면 여기 한양수자인이나 이쪽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셨을 거예요. 여기만큼은 아니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다 재개발이 되고 나면 여기에 스카이라인도 바뀔 겁니다. 그런데 그 스카이라인 중에 구축이 하나 껴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단지들만큼은 못 올라가겠지만 이 단지들이 올라갈 때 옆에서 조금씩 야금야금 그 갭을 메워가면서 올라가겠죠. 금액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그런데 이 동북선이라는 노선이 왕십리역까지 가요.
그런데 여기 고대역이 하나, 둘, 세 정거장이에요. 세 정거장이면은 한 10에서 15분 사이겠죠? 그 사이에 왕십리역을 갑니다. 그 다음에 왕십리역에서 2호선, 5호선, 뭐 수인문당선 타고 각종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5호선이라든지 다 탈 수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교통이 좋아지는 거죠. 이 동북선이 생김으로써. 그 다음에 이 노선은 뭐예요? 아까 요것뿐만 아니라 위쪽으로는 하계역 은행사거 여기죠. 은행사거역을 가면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그러니까 위아래 노선 다 여기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고려대 역한테.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강북횡단선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왼쪽엔 이제 서쪽엔 목동부터 갑니다. 목동 쭉 지나서 등촌 지나서 DMC 지나서 가재울류타운 지나서 쭉 온 다음에 이쪽으로 정릉 뭐 이쪽 성북구 쪽 지나가지고 홍릉 청량리까지 갑니다. 제기동 한신이 청량역과 가깝긴 하지만 사실 도보권으로는 좀 애매하거든요. 도보권으로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애매하단 말이에요. 애매해. 근데 이 홍릉역이 생김으로써 여기서 한정거장 타고 가면 청량리를 갈 수 있다. 근데 청량리에는 무슨 호재가 있다? GTX BC 포함해가지고 이 청량리에는 한 8개 노선 이상이 다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호재예요. 그러니까 청량리역을 지금 주목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청량리 여기 주변에 인프라가 되게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공존해 있습니다. 그 예전 인프라와. 그러니까 아직도 더 개발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다 개발되고 나면 얼마나 더 좋아지겠냐는 거예요.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